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5쪽에 나와 있는 검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검전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검은 여러분들 검사한다 할 때 한자하고 전기는 전기, 기는 도구. 그래서 검전기라는 물체, 기구는 전기를 띠고 있는지 검사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서 얘의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검전기라고 해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가 뭐였죠? 무엇을 이용했죠? 전자의 이동,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냐면,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전하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밀어내고, 다른 종류를 띠고 있으면 끌어당기고, 이런 전기력에 의해서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이동이 원리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중성이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애들이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전기를 띠게 되는 그런 걸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그 물체가 대전되어 있냐, 그것을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그것을 검전기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생겨 있습니다. 우선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금속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금속을 활용합니다. 얘네를 금속박과 금속막대가 연결되어 있고 금속막대 끝에 가벼운 금속박이 붙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 얘네가 이 세 개가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 얘네 세 개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전자가 이 바닥까지 갈 수가 있어요. 좀 색깔을 다르게. 여기 있는 전자가 이 바닥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전자가 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유리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마찰 전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물체가 대전된다, 전기를 띈다, 얘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냅두면 공기 중으로 방전이 된다, 가지고 있던 전기, 전하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거랑 관련된 건데, 이 유리병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유는 그 전자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전자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병으로 둘러쌉니다. 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 방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이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병으로 둘러싸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오차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56쪽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6쪽으로 가면 이제 마찰 전기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현상 관찰이라고 해서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만 보면, 먼저 마찰하지 않은 빨대를 이제 금속판, 이 검전기에 가져다 보고, 그리고 대전시킨 빨대를
검전기에 가져다 놓고, 그래서 이 검전기가 마찰하지 않은 빨대와 대전된 빨대 둘 중에 누구는 대전이 되고 누구는 대전되지 않았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험 영상을 보고 올 테니까 보고 와서 이 1, 2, 3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확인했던 실험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제 대전되지 않았던 물체와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둘이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금속박이 벌어지냐 벌어지지 않냐 라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것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실험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이동이 핵심 포인트겠구나 라는 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마찰하지 않은 빨대를 가져갔을 때는 일단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그러냐?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는, 자, 빨대를 마찰하지 않았다. 아무런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거고 전기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별다른 현상이 없을 거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털가죽으로 마찰을 시켜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켰다. 이번에는 대전된 빨대네요. 자, 대전대에서 전기를 띠고 있고 그럼 어떤 정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금속박은 어떻게 됐죠? 네,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영상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같이 보면 금속방의 모양을 그려보고 검전기의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봐라. 자, 원래 같았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있었다고 치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있었다고 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 실제로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은, 자,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어제 했던 내용 기억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마이너스들이 있겠죠. 근데 플러스의 양보다 마이너스가 많은 상황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대전체가 띠고 있는 전기의 종류,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져간 물체의 전자, 이 둘 사이에 받는 힘을 확인하면 돼요. 일단 얘네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네요.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쨌든 최대한
멀리 멀리 도망가겠죠. 자, 그러면 자, 원래 금속박이 이렇게 있었어요. 금속박인데 지금 전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애들이 다 내려온 거죠. 맞죠?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이 금속박 입장에서, 금속박은 진짜 알루미늄 호일처럼 엄청 얇아요. 엄청 가벼워서 전기력의 효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지금 이쪽 부분을 보면 지금 얘랑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네요. 그럼 얘네도 서로 이렇게 밀어내겠죠. 그죠? 밀어내서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금속박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전자들 때문에, 전자들 같은 종류끼리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검전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보라 라고 나왔는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털가죽에 마찰을 시켜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빨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검전기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대전된, 어쨌든 좀 간단하게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할게요. 이게 빨대가 되겠죠? 얘를 이제 검전기에 가져다 대면, 그러니까 검전기의 금속판 부분에 가져가게 되면 이제 검전기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맞죠? 어떤 원리냐? 금속판에 있던 전자, 자,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이제 전기력을 받을 거예요. 얘는 전기력을 받음. 누구로부터?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받을 거예요. 근데 둘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을 받을 거고, 그래서 금속박으로 도망갈 거고, 맞죠? 그러면 금속박에 전자들이 모였네요. 모일 거고, 그랬더니 모여버리니까 얘네끼리도 밀어낼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금속박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얘네끼리도 밀어낸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서 잘 정리해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7쪽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그림과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검전기의 금속판에 이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자,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전기력을 받습니다. 일단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거고, 이 대전체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전자와 이제 밀어내냐 끌어당기냐 그것만 정확히 분석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 전기력을 받아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금속판에는 그 결과 금속판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럼 전자는 멀리 도망갈 거니까 가까운 쪽인 금속판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멀리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받아서 금속판으로 몰려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오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오나 그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은
가까운 금속파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됩니다. 그리고 대전체와 멀리 있는 금속박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55쪽에, 여러분들 55쪽에 이 그림 기억나나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가까운 쪽은 반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었죠.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렇게 됐더니 결국은 금속박 입장에서, 자, 이게 2번 두 번째였고, 자, 세 번째 단계, 결국 두 금속박에 대전 유도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무조건 이제 전기력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검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전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물체가 전기를 띠냐 안 띠냐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밑에 그림에서도 보겠지만은 결국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얘네 대전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둘 다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가 되고 먼 쪽은 다른 전하가 될 거고, 결국 마이너스 대전체든 플러스 대전체든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박은 벌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만으로는 지금 대전체가 어떤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든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든 똑같이 금속박이 벌어져요.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은 물체가 대전되어 있구나 까지만 알게 될 뿐이지, 얘가 마이너스네 플러스네는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검전기는 그거예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는데 금속박이 벌어지면 대전된 게 맞는 거고, 벌어지지 않으면 대전된 게 아닌 거예요.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때 검전기는 대전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대전되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 그림 한 번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처음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냥 중성인 상태예요. 아무런 현상이 없는데,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이 안에 있는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둘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을 받아서 아래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글을 보면 금속판의 전자는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밀어내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아래로 이동한다. 그래서 아래에 지금 이 동네는 지금 마이너스의 양이 일단 플러스의 양보다 많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얘네 서로 밀어내겠죠. 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 그것과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와만 비교하면 돼요. 둘은 서로 다른 종류네요.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속박의 전자는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금속판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전자들이 위로 다 이동해 버리면 이 아랫동네 움직이지 않고 있는 플러스들은 남아 있을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의 양이 많아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근데
얘네끼리 마찬가지로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벌어지게 될 거고.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얘나 얘 어쨌든 지금 검전기는 대전되지 않은 거예요. 대전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접촉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도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쏠린 것뿐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수 있겠죠? 말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전체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판과 금속박 사이에서 누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합니다. 보세요. 자, 그리고 3번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은 아닌데 응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검전기 자체는 대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검전기 자체를 대전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검전기가 있어요. 원래는 늘 중성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다라는 말은 이 안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양이 플러스의 양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개 있는데 얘는 10개 있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는 뭐 10개가 골고루 있을 텐데 10개. 근데 마이너스는 엄청 이렇게 많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동네에 플러스의 양보다 마이너스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검전기를 미리 대전시켜 두면 여기가 이미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냥 대전되어 있지 않은 검전기는 그냥 금속박이 보통 가까이 붙어 있는데 대전시켜 두면 얘네가 지금 어쨌든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많지 않아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살짝 이미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벌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정확히 내가 가져가는 대전체가 마이너스 대전체인지 플러스 대전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본 이거 여기는 지금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가 아니라서 말 그대로 대전 여부밖에 못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리 얘를 대전시켜 두면 정확히 얘가 플러스인지 얘가 마이너스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복잡하긴 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교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금속박이 벌어져 있대요. 대전시켜 놨으니까 미리 살짝 벌어져 있어요. 자, 이때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 그래서 그럼 대전체가 띈 전하의 종류가 무엇이냐 라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서로 밀어서 벌어져 있어요. 근데 더 벌어졌다네요. 그러면 청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전자가 추가로 더 들어왔으니까 더 세게 밀어내는 거겠죠. 밀어주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얘네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씩 밀고 있었는데 이제 4명씩 밀려면 얘네 지원군들 어디서 왔냐? 이 금속판에서 좀 더 내려왔다는 뜻이고 얘네가 내려오려면 이 대전체는 그쵸?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야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금속판에 있던 전자를 더 밀어주겠죠. 그래서 더 벌어지게 됐으니까 지금 이 내가 가까이 가져간 대전체는 마이너스 대전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만약에 봅시다. 자, 살짝 벌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서로 밀고 있길래 살짝 벌어져 있는데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얘네 중에 일부분은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가 끌어당기니까. 물론 그림을 많이 안 그려서 뭐 2개밖에 안 그렸으니까 둘 중 하나만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자가 있으니까 많이 이동하고 뭐 안 이동하는 건 그냥 순간적인 거라서 그냥 그림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원래 둘둘 당기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력의 세기, 밀어내는 힘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살짝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므라들었다 라고 하면은 대전체가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플러스 대전체로 인해서 인력 때문에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청력이 약해져서 오므라들었다 라는 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내용은 여러 번 그림 그려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 내용에 대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적어주면은 만약에 적어도요, 검정기와 같은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할 때 띄었어야 되나? 가까이 할 때 때는 금속박이 더 벌어집니다. 이 더 벌어진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검정기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오므라듭니다. 그때 이 검정기들은 미리 대전시켜 놔야 돼요. 미리 대전시켜 놔야 돼요. 미리 대전시켜 놨다는 거는 실제로 접촉시켜야 돼요. 접촉시켜서 전자를 더 집어넣던지 아니면 전자를 빼내던지 뭐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그 다음 어떤 걸 가까이 가져갔을 때 더 벌어진다? 그럼 내가 대전시켜 놓은 그 전하의 종류와 같은 거고, 만약에 오므라들었다. 그럼 내가 대전시켜 놓은 것과 반대 종류의 전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9쪽 스스로 정리하기를 같이 보면서 이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전기력. 자,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전기력이 작용할 때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류끼리는 어떻겠죠?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했다. 같은 종류라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다른 종류라 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런 걸 의미하겠죠.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전. 물체가 전기를 띠는 것을 대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대전된 물체, 그걸 대전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제가 전기를 띠는 과정,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플러스는 전하는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원리들이 종합되어 있는 정전기 유도 현상. 정전기 유도란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가까이 가져간다.
접촉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든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더라. 교과서에 정리했으니까 꼭 복습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네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확인해야 될 거,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랑 이제 물체의 전자, 이 둘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맞죠? 이동할 수 있는 건 전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들이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대전체 멀리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동내는 마이너스의 양이 플러스의 양보다 많을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전체에 가까운 쪽, 이쪽은 지금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마이너스 전하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자가 직접 들어오거나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양쪽이 유도가 되는 것 뿐입니다. 또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장치를 검전기라고 해요. 전기를 검사하는 도구다. 그죠?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아무런 현상이 없는데,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금속박이 벌어진다 라고 했었죠.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자, 옆에 1번. 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에 대한 설명. 자,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대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면 전자를 잃어버렸대요. 전자를 잃게 되면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 원래는 같아야 중성인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의 양이 더 많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배웠던 양이온 느낌이에요. 양이온 느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번.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마이너스 같은 종류겠네요. 그럼 먼 쪽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기가 남아있겠죠. 정리되나요? 3번. 자,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자,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어떻게 될 것이냐? 기억. 금속박에서 판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자, 금속판. 여기 막대, 금속 막대. 여기가 박.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알아둬야 돼요. 얘네 셋 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플러스 대전체예요. 얘와 이제 전자를 이제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볼 건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지금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에 있던 전자들이 금속판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금속박에서 판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전자가 끌려오게 될 거예요. 끌려온다. 확인하고요. 자, 금속판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까요? 지금 아래에 있던 전자들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금속판으로 모일 거예요.
그럼 금속판은 이제 플러스의 양보다 마이너스의 양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판이 벌어진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금속박이 벌어진다. 자, 원래는 이 금속박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골고루 중성이었는데 지금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해버렸네요.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 이렇게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양이 마이너스의 양보다 많아서 일단은 플러스로 되겠지만 중요한 건 얘네가 어떤 종류죠?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잖아요. 그럼 서로 밀어내겠죠. 서로 밀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동안에 이제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마찰전기도 정전기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도 당연히 정전기. 잠깐 언급했었지만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흐르지 않는 전기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흐르는 전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전기가 통한다, 이런 내용들, 전류, 전압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